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고강도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국가 부도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무기로 대응하지 않고도 포사시킬 수 있는 지금은 21세기입니다. 프레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김동연 대선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하고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까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이 소식 전해드릴게요. 국민의힘은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사실상 쉽지 않다면서 투표를 통한 단일화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를 만날 용의가 있다면서 여지를 남겨뒀는데요. 야권 소식도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네, 새학기 시작인 오늘 전국적으로 파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는 다소 쌀쌀했지만 낮 동안 맑은 하늘 아래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시민들의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진 모습입니다. 내일 서울은 0도로 출발하면서 오늘보다는 온화하겠습니다. 한낮에는 1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대전도 14도, 광주도 16도 보이면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여벌의 외투는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는 전국의 대기질 보통에서 좋음 단계를 보이고 있지만 밤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은 오늘 밤부터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고요. 내일은 전북 지역까지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춘천이 영하 5도, 대구가 영하 1도, 부산이 4도로 출발하면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대전이 14도, 울산과 부산이 15도 보이면서 남부지방은 1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중서부에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대기가 건조합니다.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산불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가 유지 중이니까요.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청계천 광장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이 정관예우, 정치권 관계자에게 예우 없이 물어보는 정관예우 시간입니다. 이 오늘의 정치권 관계자 이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민주당의 전재수 이 부산 지역 선대위원장 모셨고요. 이 국민의힘의 임태희 선대위 상임 고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가 룰 설명을 먼저 드립니다. 이 앞에 보시면 이 OX 팻말 그리고 손바닥 팻말이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OX 질문을 하고 하나 둘 셋 하면 앞에 꽂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상대방이 뭐 발언을 하거나 제가 얘기를 할 때 추가 발언 기회를 좀 얻고 싶다, 나는 더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싶으시면 이 손바닥을 꽂아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이 OX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가 지금 이기고 있다. 하나, 둘, 셋. 네. 예상 밖입니다. 저는 사실 두 분 다 O를 꽂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저희가 사실 원래는 연장자 룰이 있어요. 그래서 연장자부터 얘기를 들어보는 겁니다만 예상 외의 답변이라서. 네, 전재수 위원장께서 먼저. 아니 지금 이제 여론조사가 이제 내일이면은 네. 여론조사 이제 공표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많은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차범위 내던 어떻든 뭐 이재명 후보가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그것은 오차범위 내에 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게 통계학적으로 보자면 오차범위 내에서 1등, 2등을 나누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점을 찍고 우상향 곡선을 이제 그리고 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보수적으로 지고 있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승세긴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지금 이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 여론조사 내용을 뭐 제가 그냥 답으로 한 건데 네. 예, 대부분 이제 여론조사들이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대체로 이제 윤 후보가 좀 앞서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물론 이것이 안정적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이런 흐름이고 그렇지만
이 매번 선거 때마다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굉장히 아주 냉정한 이런 판단을 늘 해오신 이 아주 국민 이성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그 투표 성향을 보이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이 두 후보 간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이 저는 굉장히 냉정하게 이렇게 아마 내려지리라고 생각해서 네. 저는 우리 후보가 이길 것이다 네. 하고 제가 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만 추가 질문을 좀 드리자면 네, 네. 이기고 있다라고 드셨으니까 네. 3월 9일 선거 당일에 그럼 몇 퍼센트 포인트 정도의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사실 여의도 연구소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긴 있을 거거든요. 네. 글쎄요, 몇 %까지 이길이라 이렇게 그 질문하시니까 네. 굉장히 답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제 대체로 보면은 오차범위 내죠. 그리고 불안정하고 또 아마 그 여러 가지 표의 견고성으로 보면 네. 저는 그 이재명 후보의 이 응집력이나 견고성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불안하긴 한데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종의 이제 국민 이성 이제 그런 그 측면에서 보면 저는 예상보다 오히려 조금 더 큰 차이로 예상보다 차이가 나지 큰 않을까. 차이로. 예,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상이 어느 정도인가가 상당히 궁금한 예상이요. 건데. 예상이 대개 이제 보면은 뭐 한 커야 한 2, 3% 이렇게 날 거로 되게 보지 않습니까? 그보다는 넘은 저는 격차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2, 3%보다는 더 큰 격차로 이길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한 보름 전부터 네. 이제 저점을 찍고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선거라는 우상향이라고. 선거라는 것은 이제 여론조사 시점에 여론조사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투표일을 앞두고서 그 추세를 봐야 되는 겁니다. 추세.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를 생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생물이 무슨 생물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생물이라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좀 급격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네. 조만간에 이제 사전투표 들어가기 전에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질 것이다. 어. 그러나 큰 표차보다는 그동안 여론조사가 이제 엎치락 뒤치락 이제 박빙을 넘어선 초박빙의 결과들이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3% 내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유권자가 4,400만 명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4,400만 명 전체 유권자의 70% 정도 투표한다고 손치면은 네. 보수적으로 네. 그럼 한 3,100만 명 됩니다. 네. 3,100만 명 중에 3% 내외가 되면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이겨도 100만 표 내외가 될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이겨도 한 100만 표 내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좀 예측은 좀 보수적으로 해야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지금 상승세지만 아마 초박빙일 거라고 말씀 주셨는데 예, 예, 반박. 예, 그 정말 그 표심은 네. 지금의 특성이 아주 작은 그 사건에도 굉장히 크게 요동칠 수 있는 지금 그 선거 환경이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 굉장히 그 예상보다 벌어질 거다 하는 거는 특별한 일이 없을 때 이제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봤을 그렇죠. 때. 굉장히 이 마지막 순간까지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예, 그거조차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반박을 주셨어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임태희 의원님께서 이제 국민 지성을 네, 말씀을 네. 하셨는데 이제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정권 교체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정권 교체를 요구하시는 분들 모셔다가 우리가 심청 면접이라고 있습니다. 네. FGI. FGI를 해보면 정치 교체라고 정치적 수사로 표현을 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이 정권 교체를 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정확한 요구는 뭐냐면 이 변하지 않는 세상, 이 지긋지긋하게 변하지 않는 정치권, 판가리 한번 하자 이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국민의힘은 그걸 정권 교체로 받아들이는데 저희들은 정권 교체가 아니고 이러한 요구는 정치 교체다. 그리고 이 정치 교체를 통해 가지고 87년 이후에 모든 현안을 정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판도라 상자와 같은 이 대한민국 정치권을 말하자면 한 번쯤 교체를 하지 않고서는 이 우리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 당면해 있는 이 총체적 위기를 그리고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역량을 한 곳으로 모아야 되는데 모으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정신은
단순한 정권 교체 또는 단순한 정권 연장 또는 정권 재창출을 넘어선 정치 교체다. 네. 그리고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진영을 넘어선 국민 통합 정부를 통해서 가능하다. 네. 이것이 사실은 이제 정권 교체 요체이자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발현이 되게 되면 네. 당연히 당면하고 있는 이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위기 총사령관이 누구냐, 일 잘할 사람 누구냐, 유능한 사람 누구냐, 위기에 강한 사람 누구냐. 결국은 이러한 선거의 본질에 다가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말씀 중에 크게 지금 들었어요, 손바닥을. 예. 네. 그 기본적으로 전재수 의원님 그 말씀이 네. 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과정이고 궁극적으로는 정권 교체를 통해서 또 궁극적으로는 정치 교체, 네. 또 궁극적으로는 그 정치 교체를 넘어서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그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이런 정치를 펴달라 하는 게 궁극적인 네. 이 국민들의 여망이죠. 예. 다만 이제 이 대개 지금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의 50% 이상이 여러 가지 그 찬성의 의견을 보내는 것은 그동안의 180석에 여러 가지 그 정치의 어떤 그 통합 정치를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은 국민들이 갈기갈기 이렇게 이 분열과 갈등 속에서 고생을 했단 말이죠. 예, 이제 그런 이제 여건 속에서 지금 이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일단 정치 교체건 그 이후에 새로운 미래에 대한 거건 시작은 정권 교체부터 해야 된다 하는 게 아마 지금 민심이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생각보다 여러 번이 얘기가 좀 오갔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 사실 어제 오늘 상간에 이 지금 가장 크게 이 뉴스 헤드라인으로 나오는 건 아마도 이재명 후보와 이 김동연 후보의 지금 단일화 소식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의 이 단일화 질문 드립니다.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하나, 둘, 셋. 네. 지금 OX를 들어주셨어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사실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네. 추가 질문을 좀 예, 드릴게요. 좋습니다. 예. 이 크게 영향을 줄 거라고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안철수 후보랑 심상정 후보도 물밑 대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예. 그리고 사실 김동연 후보하고도 네. 뭐 이게 뭐 저기 국민의힘처럼 새벽 4시까지 뭐 그런 거 없었습니다. 네. 예, 저희들은 뭐냐면은 누가 후보 둘 중에 한 명이 누가 사퇴하고 안 하고 무슨 자리를 주고 안 주고 이런 차원의 논의가 전혀 아니었고요. 김동연 후보께서 이제 주장을 하셨던 것은 뭐냐면 기득권 공화국을 깨겠다. 이 기득권 공화국이 나라의 미래를 망치고 있고 청년의 희망을 뺏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 공화국을 반드시 깨겠다. 그리고 이 기득권 공화국을 깨가지고 기회라는 것이 차고 넘치는 나라를 만드는데 네. 그럼 이런 나라가 어떻게 가능하냐. 그 출발점이 바로 정치 교체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기존에 말하자면 모든 현안을 다 정쟁화시켜버리는 대단한 그냥 아주 웃기는 데죠, 정치권이.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법안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또는 국익과 관련된 외교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정치권에만 오면 전부 정쟁이 돼버려요.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시대의 위기들을 극복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정치 교체다. 거기에 이제 합의를 한 것이고 김동연 후보께서 저희들이 어제 공동으로 이제 합의문을 발표하고 난 뒤에 단일화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전적으로 김동연 후보께서 오늘 결단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표에는 실제적인 득표 효과는 크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표심을 정하고 있지 못한 중도층들 그리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이 사이에 벌어졌던 단일화 과정 국민들 피곤하게 만들었잖아요. 뭐 말을 했니 안 했니 뭐 팩트 공방이 오가고 또 인심 모욕이 들어가고 조롱이 들어가고 그 과정과 대비되면서 네. 아 정말로 이런 상황을 관리하는 어떤 정치력, 리더십, 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의 리더십과 정치력 이것이 극명하게 이제 드러나는 그래서 상당히 표심을 정하지 못한 중도층들에게는 선거 막판에
아주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일화 과정이었다라고 네. 평가를 합니다. 네, 지금 이 전재수 이 위원장 말씀은 정치 교체라는 가치를 공유했기 때문에 이 사실 단일화라는 얘기보다는 이 김동연 후보의 어떤 결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지금 주셨어요. 그러면 네. 임태희 고문께서는 지금 뭐 약간 손바닥도 드시고 저희 답도 잘 듣긴 해야 되는데 아, 그랬나요? 네, 말씀을 같이 해주시죠. 네. 아니, 제가 저는 그 엑스표를 들었기 때문에 네네.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이걸 들었는데 네네. 저는 그 김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단일화는 만약 김동연 후보가 이 완주를 할 수 없을 상황이 만약에 있으면 네. 아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경우에 이재명 후보를 선택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셨었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마 국민들께서도 김동연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 뭐 본인은 여러 가지로 뭐 설명을 하고 있지만 네. 예, 경제부총리를 지낸 또 경력이 있고 해서 아마 이재명 후보 혹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 어떤 방향과 이 다른 방향으로의 의사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이제 본인이 이 정치 교체를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치 세력의 교체예요. 예, 정치 교체보다. 근데 그게 자꾸 변해서 이제 정치 교체로 변했는데 그게 정치 세력의 교체이기 때문에 기존의 양쪽 당하고는 연대하는 일 없다 하는 일이 본인이 주장하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명분이고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는 역시 이것도 이 옳고 그름을 따르는 이런 명분보다는 나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유불리에 따라서 유리한 길을 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예상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크게 뉴스가 될 걸로 보지 않았었습니다. 네. 예. 사실 근데 단일화 얘기가 나와서 하나만 좀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면 네네. 지금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가 지금 결렬이 된 상태인데 지금 여기 이재명 후보랑 이 김동연 후보는 단일화가 어쨌거나 성사가 된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네. 지금 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선 안철수 후보랑의 단일화가 결렬이 됐다고 해도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한다고 해도 사실 판세에 영향이 크게 없다라고 보시는 건지. 예. 이제 저는 영향이 뭐 없을 수야 있겠습니까? 예, 완전히 없을 수야 없겠는데 이 나름대로는 굉장한 노력을 했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을 했고 저도 안철수 후보는 여러 가지 지향하는 바가 같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야권 후보의 단일화를 요구를 했던 것이고 또 제의를 했던 것이고 물론 거기에 이제 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장을 냈죠 미리. 네. 예, 그렇지만 이제 이 논의를 해가면서 사실은 수단이 이거는 목적을 그러니까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그 명분을 흔들어 버렸어요. 예,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설사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이런 분들까지도 뭐 지금 보면 이제 임명진 목사님이라든가 또 김동길 전 교수님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분명한 입장을 내고 이제 이 안철수 그 진영을 나오시게 됐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안철수 후보께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정말 국민들의 여망을 끝까지 받드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수단보다도 저는 그런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손바닥을 들어주셨어요. 예. 일단은 이번 대선 캠페인이 시작되자마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서는 단일화 논의가 바로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졌고 네. 말하자면 굉장히 시끄럽고 요란했죠. 시끄럽게 요란한 단일화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몇 차례 이제 결렬되고 또 뭐 다시 하고 하면서 이 단일화의 뒷이야기들 이것까지도 다 공개가 돼버리고 그리고 당대표가 나서서 이 상대 단일화 파트너였던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조롱하기 또 모멸감 주기 뭐 이런 과정 굉장히 요란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상태에서 단일화 돼봤자 이게 단일화라는 것이 감동이 있어야 시너지 효과와 컨벤션 효과가 있는 법인데 이 이제 요란하면서 이제 이 결렬이 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책임 떠넘기기 그것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해가지고 모든 책임은 안철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모양새가 상당히 좀 보기 불편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이제 이재명 김동연 후보의 단일화라는 것은 조용하게 시끄럽지 않게
이렇게 진행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어떤 정치권의 이 관행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공동의 합의를 통해서 극복하자, 국민통합정부를 만들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단일화 과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일화 과정이 완전히 달랐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해주셨는데 손바닥 드셨어요. 네네네. 예, 그 좀 달랐죠. 다르고 예, 특히 이제 이 안 후보와 우리 윤 후보와의 그 관계는 사실은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예, 이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 그 양측에서 이렇게 공개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반박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은 저는 국민들께 상당히 그 아마 좀 안타까운 이런 전 이미지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또 사실 있었던 거죠. 예, 그건 뭐 저도 이 자리에서 길게 설명드릴 수 없는 사항인데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이제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어떻든 국민들께서 정말 검찰총장 하던 분을 짧은 기간 내에 어떤 그 유력한 대선 후보로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여망은 결국은 그 정권 교체라는 큰 이 대의에 본인이 이제 정말 그 소명을 갖고 나온 건데 안철수 후보도 전 그런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으라고 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큰 결정을 할 때는 옳고 그름으로 판단을 해야지 나에게 유리하거나 내가 좋아하거나 하는 생각은 사실은 좀 접고 결정을 해야 됐었는데 이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아쉽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은 길이다 하는 거를 아주 냉정하게 판단하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이번 질문에도 굉장히 여러 번 좀 오갔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면 지금 이 급부상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종인 전 위원장인데 이 단일화 국면에서 이 곳곳에서 지금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이런 국면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 질문 드립니다. 우리 후보를 지지한다. 하나, 둘, 셋. 네, 지금 서로 우리 후보를 지지한다고 들어주셨어요. 저희가 연장자 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씀 먼저 하시죠. 그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뭐 저도 모시고 네. 그 일을 하고 지금도 이제 자주 뵙고 이렇습니다만은 네. 최근에 우리나라 그 정치 상황에 대해서 이것은 정치 교체를 통해서 이 정권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로 나가는 길을 만드는 게 올바른 길이다 네. 하는 생각을 늘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와 합류를 했었던 것이고 네. 이제 선대위가 아주 가벼운 선대위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선대위에서는 본의 아니게 그것은 뭐 그 손을 띄게 이렇게 되셨었죠. 다만 그런데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김종인 위원장께서 어떤 그 나라를 생각하는 이 어떤 기준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윤석열로 바뀌는 것이 네. 새로운 정치로 가기 위한 정권 교체가 이 첫걸음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분명하게.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윤석열 후보를 아마 지지하실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죠.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께서 최근에 언론이라든지 네. 뭐 이런 이제 정치적 메시지를 보면 누구를 지지하고 있는 건지 이미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정치적 메시지가 뭡니까? 172석의 민주당과 국민통합정부가 결합을 하게 되면 네.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거다. 그리고 그 국민통합정부를 이재명 후보에게 제안을 했는데 그걸 받더라. 그 받는 모습을 보고서 상당히 놀랬다. 정치적 메시지 이미 끝난 거죠, 이걸로. 이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국민통합정부가 국회에 어떤 172석의 과반 의석 이상을 가지고 국회에서 입법적인 뒷받침을 받게 되면 정책적인 뒷받침을 받게 되면 커다란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라는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이미 정치적 메시지로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그러시죠. 경선 과정에서 알고 있던 윤석열과 경선을 거쳐서 대선 후보가 되고 난 뒤에 윤석열이 벌써 사람 변해붙더라.
그러니까 사람 변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 뭐 이런 관계가 이제 별로 안 좋게 끝이 났는데 이미 사람 변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묻지마 정권 교체는 안 된다. 정권 교체만 되면은 코로나 역병이 없어집니까? 경제가 살아납니까? 민생이 살아납니까? 외교 안보 잘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묻지마 정권 교체도 안 될 뿐더러 묻지마 정권 연장도 안 된다. 어떻게든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새로운 뭔가 비전과 그가 꿈꾸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비전을 제시하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과 준비된 댐댐이를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네.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아까 한참 전에 지금 손바닥을 꽂으셨어요. 말씀을 좀 해보시면. 예. 그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정말 이제 우리나라 그 국가의 원로로 네. 이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떻게 가는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말씀을 늘 하시고 이제 그런 데 대한 정치적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하시죠.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전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평소에 늘 얘기하시고 특히 지금의 이 정치 상황을 볼 때 이제 어떻든 이 통합 정부로 가야 된다. 이제 뭔가 이렇게 협치하고 어디 일방적으로 어디가 이렇게 주도하는 이런 게 아니라 국민의 많은 의견들이 다양하게 수렴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된다 하는 원론적인 이런 말씀을 늘 하십니다. 저는 이번에도 결국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평소에 이 원론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 그 기준으로 보면 뭐 이번에 한 거 괜찮더라 하는 평가예요. 다만 이제 이번 개인에 대한 그리고 이 지금 정치 상황을 새롭게 이제 바꾸기 위한 어떤 그 출발은 그래도 정권 교체가 그게 첫 출발이다 하는 소신에는 늘 변함이 없었어요. 저는 그런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가장 최근에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연락하신 게 언제세요? 저는 여기 오면서도 연락했어요. 아 정말요? 그럼요.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뭐 어제 오늘 상간에 뭐 민주당에서도 계속 이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이렇게 좀 같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도 보내고 이 말이 지금 본인의 김종인 전 위원장의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님은 이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되게 그래 크게 부정하지 않고 들어주시는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들어주는 거를 동의한 것처럼 마치 생각하면 저는 김종인 위원장님의 의중을 잘못 읽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그 동안에 확실하게 그런 거냐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문제를 이제 질문하면 쓸데없는 소리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짧게 부탁을 드릴게요. 김종인 위원장께서 아마 그 우리 임태희 그 의원님이나 임태희 실장님처럼 준비가 잘 되고 그런 분이라면 임태희 의원님 정도 되면 김종인 위원장이 뭐 충분히 도와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이미 저희들이 봐왔지 않습니까? 준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준비 안 된 후보로 정권 교체했다가는 나라가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짧게, 짧게. 하여튼 준비 여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동안에 국민들께서도 판단하시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물론 이 사람을 이렇게 쓰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이제 좀 바뀔 때가 됐다 하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국정 운영과 관련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이제 그 학습이 되고 또 준비하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평가하시기 때문에 10초만 제가 말씀드리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초. 10초. 네. 10초. 윤여준 전 장관님 보수 진영의 원로 정치인이신데 이분께서 두 분을 극명하게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는 윤여준 전 장관께서 준비가 잘 된 후보,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는 사람을 잘 써야 되는 후보. 이 한마디로 저는 정리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시정해야 되는데 10초만. 준비가 잘 된 후보라기보다 굉장히 무모하게 결정할 수 있는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죠. 네, 좋습니다.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더 많습니다만 시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이 마무리해야 되는 점이 참 아쉬운데요. 다음에 두 분 다시 모시고 또 더 얘기를 깊게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큐시트 회의 시간이죠.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이번 아이템은요. 이 손 맞잡은 이재명, 김동연 대선판 영향은입니다. 방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리고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후보가 이 정치 교체 공동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김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거취에 대해 밝혔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하고 오실게요. 저는 오늘 대통령 후보직을 내려놓습니다. 제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다시 운동화 끈을 묶겠습니다. 어제 합의가 일으킨 기득권 정치 타파의 불씨가 등불로 번져가도록 더 큰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네, 후보 사퇴 선언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운동화끈을 질끈 묶겠다 이렇게 각오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사실 두 후보 이미 어제 오후에 이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났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얘기를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의 사퇴 선언으로 보입니다. 네. 이 배석자 없이 20여 분간 대화를 하고 이 정치 교체 공동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도 영상으로 보고 오실게요. 네, 우리 손잡하시죠. 후보님과 얘기하면서 정치 교체 또 통합 정부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대한민국 한번 그렇게 확실하게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네,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서로 카페를 나오면서 손도 잡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를 마주보는 모습이었는데 이 합의문에는 정치 교체를 위한 개헌 그리고 개편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몇 개만 간단히 소개드리면요. 이 개헌을 위한 별도 기구를 설치하고 개헌안에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 총리 그리고 실질적인 삼권 분립을 좀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해서 2026년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등의 약속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취임 전부터 어떤 정치 개혁을 위한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네, 정말 합의한 내용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 다들 굵직굵직합니다. 지금 대통령 임기를 줄여서 2026년에 이 동시 선거를 하겠다라는 것부터 지금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겠다. 다 큰 사안들인데 윤영걸 대표님, 이번 이 단일화 영향 얼마나 될까요?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이번 안 한 것보다는 20대 대선에서 처음으로 이제 단일화가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단일화 효과는 일단은 좀 드라마로서는 조금 드라마틱한 좀 부분이 좀 약하죠. 여태까지 김동연 후보가 여태까지 정치 교체를 얘기하고 기득권 타파를 얘기하고 절대 단일화 연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선거 일주일 앞두고 단일화 한다고 저렇게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조한 거 아니냐.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 교체, 공동정부, 헌법 개정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게 얼만큼 신뢰성이 있는지. 과거 DJP 연합 때는 1년 전부터 DJ 쪽하고 JP 쪽하고 협상을 해도 막상 DJ 대통령 된 다음에는 총리하고 장관 몇 자리 얻은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깨졌거든요. 근데 저렇게 일주일 전에 저렇게 한 게 얼만큼 효과가 있나 그런 점에서 의문이 되고요. 또 김동연 후보 지지율이 1%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단일화는 이종 교배 있을 때 더 효과가 있습니다. DJ하고 JP, 하나는 유신 잔당, 하나는 DJ 민주화 투사,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민주주의를 외치던 노무현 대통령하고 또 정몽중 재벌 2세 그런 단일화는 국민들이 볼 때는 드라마틱해요. 그런데 김동연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하던 분하고 이재명 후보랑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은 이종 교배라기보다는 동종 교배에 가깝지 않느냐. 그래서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 그 임팩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틱하지 않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재명 후보가 이 김동연 후보와의 단일화를 한 게 눈길이 가는 이유가 이 반윤 연대의 첫 단추를 낀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거든요, 윤 대표님.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가 이 반윤 연대에 같이 동참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심상정 후보의 정의당이
2019년에 패스트트랙 그때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약속하고 네. 여러 가지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깨지고 위성정당 만드는 통에 정의당의 그 신뢰가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근데 자칫 지금 또 연대를 한다. 그럼 정의당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여태까지 단일화 협상을 해오다가 지금 지난주 일요일 날 며칠 전에 무산됐다고 발표했는데 다시 연대하기는 뭐 정치는 생물이라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은 아주 미미한 1% 미만의 가능성이다. 저는 이렇게 봐서 이번 선거의 단일화는 김동연, 이재명 후보 단일화로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 단일화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전망을 지금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뭐 윤석열 후보는 뭐 단일화가 결렬이 됐습니다만 이재명 후보는 지금 이 김동연 후보랑 뭐 미미하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단일화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급부상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김종인 전 위원장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지금 계속 러브콜을 보내는 것 같아요. 네, 우상호 본부장의 얘기인데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 후보에게 좀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측은 이 김 전 위원장이 그럴 리가 없다. 그런 사람이 아니다. 가볍게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면서 견제구를 날렸는데요. 양측 얘기 모두 듣고 오실게요. 지금 이제 담론으로 보면 적어도 윤석열 후보가 말씀하신 내용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행보보다는 원격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정 후보가 한 얘기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사실 그게 지원 아니겠습니까? 김종인 그 박사께서 양식이 있는 분이니까 얼마 전까지 우리 쪽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으셨던 분이니까 그렇게 가볍게 움직이지는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은요, 이 우 본부장 외에도 조응청 의원도 우리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김 전 위원장이 좀 흔쾌히 동참하시지 않겠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박영선 위원장 또한 마음으로는 김 전 위원장이 상당히 이 후보를 응원하고 계실 것이다라고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이런 얘기들은 김종인 전 위원장의 마음이 이럴 거다라는 이 주변의 추측인 건데 김종인 전 위원장의 마음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네.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 취재를 시도했지만 네. 역시 김 전 위원장님 좀 만나 뵙기 쉽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네. 아쉽게도 취재가 되진 않았고요. 네. 아까 임 전 실장님이 대신 전화를 하셨다고 이제 의견을 전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 김 전 위원장의 의견 다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이 여당의 후보자가 통합 정부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의외라고 생각했다라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남기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쩌면은 김 전 위원장이 인수위 단계에서는 좀 합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었는데요. 네. 오늘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한 김동연 후보도 김 전 위원장의 역할을 언급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유력 대선 후보와 이와 같은 점에서 진정성이 있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우산 역할을 해주겠다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고 심지어는 만약에 새 정부에서 이와 같은 개헌과 정치 개혁에 대한 그 추진 기구라든지 하는 것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이 주어진다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마다하지 않겠다는 말씀까지 제게 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 김동연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뭐 역할이 주어지면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말을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저는 뭐 김종인 위원장의 말을 지금 선거 이제 일주일 앞두고 네. 각 진영에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아전 인수, 밭에 있는 물을 자기 쪽으로 자꾸 끌어들이게 해석을 하는 거죠. 김종인 위원장은 과거부터 통합정부 얘기했죠. 네. 좌우로 넘나들어서 우리가 하나 돼야지 진영 논리로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 그리고 또 경제 민주화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걸 선거 앞두고 자기 편에 좀 유리하게 자꾸 해석하려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원인은 제공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캠프에 별의 순간에 윤석열 후보한테 왔다고 합류를 네. 했는데 나올 때 좋지 않게 나왔잖아요. 그쵸. 거기다 또 그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여사 통화 테이프에 그 김종인 위원장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대위 참여하려고 그랬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80대 어른으로서 이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말이었죠. 그러니까 좀 균열이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저는 국가 원로로서
진짜 중요한 정치적인 이런 판단을 할 때 우리나라의 미래라든지 정치 개혁이라든지 이 큰 그림을 그려놓고서 행동이나 말을 해야지 여기 편들어주고 여기 편들어주고 저는 동가식 서가수 가는 그런 모양을 보이는 김종인 위원장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 동가식 서가숙하는 건 아니고 이 저마다 각 당에서 아전인수식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것 같다. 이 꿈보다 해몽이다라는 뭐 이런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의 마음을 뭐 명확하게 본인이 말하기 전에는 뭐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 전 위원장 말고 의외의 곳에서 이재명 후보를 좀 지지를 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영 씨가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박 씨는 코로나 확진으로 현장에 오진 못했고 대신 입장문을 통해서 전했는데 이 동서 통합을 통한 평화 통일 문제 해결 그리고 동시에 영호남을 통합시키는 권력을 창출할 사람은 이재명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민주당 선대위 특보 고문 자리도 승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동생이 한 명 더 있죠. 박지만 이지 회장도 여기에 동의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권영세 국민의힘 본부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본인이 펄펄 뛰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 박근영 씨의 이재명 지지에 대해서 이 박지만 회장은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정말 의외의 인물 박근영 씨가 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을 했다라는 이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뭐 김동연 후보랑 단일화도 하고요. 박근영 씨가 좀 지지 선언도 하고 지금 원팀이 좀 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도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결렬이 됐지만 또 다른 쪽으로 이 단일화 원팀이 좀 구성이 됐습니다. 김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야권 소식은 제가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윤석열 후보 어제 신촌에서 유세를 했는데 이 자리에 당시 이제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함께 자리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인 거 116일 만이라고 하는데요. 한때 경쟁자였던 이 세 사람 어제 이 원팀을 과시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한껏 축혀 올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손을 이제 마주잡은 이 세 사람의 유세 모습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월 9일은 우리가 승리하는 날입니다. 야권의 유일한 후보인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다른 분들이 정치 교체를 얘기하더라고요. 정치 교체는 정권 교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 사드 반대하는 거 보고 정말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3월 9일 날은 윤석열 후보를 선출을 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한번 만들고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는 겁니다. 네, 세 사람 모두 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격함과 동시에 윤석열 후보는 이제 한껏 치켜세우는 모습 보였는데요. 네. 어제 이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는 이 세 사람의 지지를 받으면서요.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정치개혁에 대해서 공격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정치개혁 이거는 선거용 국민 사기고 나 같은 정치신이 대통령이 되는 것, 정권 교체가 곧 정치개혁이라면서요. 이 세 사람 민주당의 정치개혁에 대해서 함께 비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저 자리에서 이 원희룡 본부장이 한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야권의 유일한 후보인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정치 교체를 얘기하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윤석열 후보만 야권의 유일한 후보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좀 기분 나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원희룡 본부장 어제 신촌에서 야권의 유일한 후보는 윤석열 후보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상 마치 안철수 후보를 지금까지는 뭐 야권 후보로 평가를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마치 뭐 여권 후보인 것처럼 평가절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종의 안철수 지우기에 나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들 뿐 아니라 이제 이준석 대표와 권영세 본부장도 비슷한 결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거를 위한 준비는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실질적으로 유일한 야권의 후보인 우리 후보에게 결집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이 투표로 단일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시죠? 변함이 우리가 기다리지만 지금 쉽지 않고 그 쉽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투표로 단일화되는 수밖에 없지 않나. 네, 일단은
안철수 후보 두 사람이 이제 발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네.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어떤 비판이 계속 나서면서 일단 사실상 지금은 단일화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약간 이제 제껴두고 이제 투표를 통한 단일화를 어떻게 좀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안철수 후보가 이 굉장히 날선 비판을 하고 있어요. 아마 저런 걸 좀 의식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안철수 후보 뭐 지금 계속 단일화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어가고 네. 있습니다. 어제 3.1절 행사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 단일화 뒷이야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제 국민의힘 측을 향해서 어떤 자신이 얘기했던 어떤 단일화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기대들을 듣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좀 실망하는 발언을 했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논란을 일으키는 발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네. 이제 윤석열 후보를 만날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식의 발언을 내놔서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안철수 후보의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만나자고 하면 아직 만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저는 정치인들끼리 중요한 어떤 어젠다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한다면 어떤 정치인이든지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확한 어떤 어젠다가 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어제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모습이었는데 어제 이 3.1절 기념식에 이준석 대표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인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저 보시는 화면처럼 여기서 온도차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있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먼저 안철수 후보를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때 냉랭한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저 사진처럼 안철수 후보 조금 굳은 표정으로 저렇게 이준석 대표를 응시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악수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같은 장소에서 이제 송영길 대표와도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네. 이때는 또 대조적으로 저렇게 일어나서 아예 일어나서 이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표정도 아까 보시기에 좀 다르게 이준석 대표와 얘기할 땐 다르게요. 좀 밝은 모습이고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저렇게 좀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이면서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서 눈길을 끄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 안철수 후보를 보면은 뭐 앞서 뭐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를 대하는 이 태도의 차이나 이 뭐 발언이나 이런 걸 봐서도 느껴집니다만 나는 완주하겠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완주하겠다고 하는데 주변에서의 이 단일화하라는 압박이 좀 거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금 계속 이제 완주 이야기를 하면서요. 완주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 내에서는 계속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안철수 후보의 후원회장인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가 있는데 이 명예교수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다음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상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단일 후보직을 좀 양보하라 이런 식으로 좀 해석되는 그리고 그 이유를 도모하라는 뭐 이런 내용의 영상을 올려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고 안철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라는 어떤 시대적 사명을 저버렸다면서 지지 철회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임명진 비대위원장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집단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건가? 민주당 정권을 연장해 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수수방관하고 지지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겠습니까? 네, 지금 이 주변에서는 좀 이렇게 단일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쩌거나 좀 이렇게 결렬이 된 상태에서 더 이상의 진전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이 단일화 결렬 상황, 이 민심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여론조사가 있어요, 이거 관련한 게. 네, 그렇습니다. 단일화 결렬 이후에 이제 여론이 좀 반영이 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칸타코리아에서 단일화 결렬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부터 살펴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44.1%, 이재명 34.1%로 윤석열 후보가 10% 가까이 앞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게 단일화가 결렬된 상태에서 안철수 후보가 포함됐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왔고 안철수 후보는 7.8%, 이심상정 후보는
2%에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후보 지지율과 함께 이 야권 단일화 자체 찬반 이제 조사도 포함이 됐는데 네. 야권 단일화 필요하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는 답변 40.5%가 나왔고 필요 없다. 단일화 필요 없다는 답변 51.2%가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단일화가 필요 없다는 여론이 필요하다는 여론보다 더 높은 것으로 집계가 되어서 네. 눈길을 끄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제 반면에 리얼미터의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두 후보의 지지율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43.1%, 윤석열 후보 46.3%로요. 여기서도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지만 오차 범위 안에서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안철수 후보는 6.7%, 정의당 심상정 후보 1.3%, 1.9%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론조사가 오늘까지만 가능한 상황이고 내일부터는 이 여론조사가 가능하더라도 이거를 발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민심을 감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이 여론조사 결과들이 그대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하지만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차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예측이 어렵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김윤 기자가 얘기한 여론조사가 이 두 개인데 하나는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는 겁니다만 또 다른 하나는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이 오차 범위 내에서 이 박빙 접전을 이루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영걸 대표님, 네. 저는 사실 후보별 지지율 말고 다른 조사에 좀 눈길이 가는 게 단일화 필요하냐 안 하냐 이걸 물어봤더니 필요하지 않다가 50%가 넘었어요. 네. 이게 지금 글쎄요. 국민들이 지금 단일화에 아주 귀찮고 그냥 싫고 피로감을 느끼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런 단일화에 대한 피로감, 그런 단일화 필요하냐 여기에 대한 의식이 있는 거죠. 지난 27일 날, 지난 네. 일요일 날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결렬된 내용을 소상히 발표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오히려 단일화 불가론,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좀 더 반등을 했어요. 지금 칸타코리아 같은 데 나온 거 보니까 단일화 포기한 다음에 2월 28일, 3월 1일 날짜에 여론조사 오히려 좀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일화 결렬되기 전에는 윤석열 후보가 악재고 이재명 후보한테 호재였던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 단일화 이슈, 또 하나는 소상공인한테 300만 원씩 지원한 게 이게 좀 영향이 있었는데 드러난 악재는 악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27일 날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국민의당하고 협의 일정을 소상히 이태규 의원하고 그 장제원 의원하고 소상히 밝히고 한 게 그 많은 유권자들한테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그동안에 오만한 국민의힘 이미지가 조금 더 톤 다운된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지금 오히려 단일화 결렬 상황을 공개하면서 윤석열 후보 쪽이 좀 이 결집한 게 아닌가라는 이런 분석을 지금 주셨습니다.